2호기의 안전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0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위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9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가뭄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을 찾아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나올 점검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울주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접한 이후 고리 1호기 폐쇄 여론이 들끓는 시기입니다. 주민들은 먼저 30년이 지나 연장 운영하고 있는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후되니까 솔직하게 이거는 폐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보고받은 3월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IAEA 조사는 염두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8명이 와서 일주일도 안 되게 검토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점검 끝나는 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특히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가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IAEA 조사를 의뢰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임 사장이 울산에 내려와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최종 이 문제의 결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IAEA가 고리 1호기는 양호하다고 밝힌 이후 폐쇄 여론이 더욱 확산된 가운데 이달 말 나올 원자력위원회의 점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함양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주민들의 입장이 맞물려 설명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시작하자마자 무산됐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산골 마을이 두동강이 난다며 주민들이 집단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함양 고속도로 26공구인 울주군 상북면과 양산시 원동면 산림에 각각 터널을 건설하고 배내골에 교각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터널 공사로 수십 곳의 펜션과 식당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5년이라 하는 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발파, 그 큰 차들이 되면 흙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배내골 주민들의 생업이 지장이 막대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속도로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배내골 일대에 나들목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5년 동안 3차례 노선 변경 끝에 강당마을과 하이테크밸리 노선을 심천저수지와 삼성 SDI 기숙사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지만 이젠 편입부지 주민들이 전체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설계 단계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선이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6조 원을 투입해 울산과 함양을 잇는 145km 길이의 고속도로가 노선 결정조차 하지 못한 채 5년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에 인수한 뒤 금액을 높게 쓰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1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계약과 대출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25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4억 7천만 원에 분양한 중구의 한 아파트. 분양 대행업자인 45살 오모 씨 등 2명은 미분양이던 이 아파트 32세대를 책임지겠다며 분양가보다 33% 싼 3억 원가량에 받았습니다.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무직자들에게 최고 1천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4억 7천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업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집이 많으면은 뭐 세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고 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실제 들어간 돈은 한 채당 3억 원이지만 계약서상에는 4억 7천만 원짜리 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계약서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다 보니 실제 구입비보다 가구당 최고 6천만 원이 많은 112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들은 매매차의 25억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고 울산 지역의 부동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제2금융권만 이용해 손쉽게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실적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근처는 은행에서 시세를 알기 때문에 대출을 안 내주지야.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만 자기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자와 대출알선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CCTV가 없는 주택가만 골라 사흘에 한 번꼴로 오토바이를 훔쳐온 절도범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CCTV는 피했지만 범행 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이 오토바이로 다가갑니다. 공구를 들고 키박스를 만지작거립니다. 5분이 지나도 시동이 안 걸리자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아예 오토바이를 끌어서 달아납니다. 이들은 결국 동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4대를 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오토바이를 훔쳤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범들은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거에 상당히 까다로움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못으로 차량을 긁고 달아나는 차량 손괴범부터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주차 뺑소니,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난폭 운전 등 각종 교통질서 위반까지 모두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잡기조차 어렵지만 블랙박스가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엔 울산 전역을 누비는 버스와 택시에도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곳곳에 깔린 차량 블랙박스 덕분에 범죄와 불법이 설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사기 대신 증기로 흡입하는 신종수법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울산 지역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41살 원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원 씨는 주사기 이용을 꺼리는 투약자들을 위해 물담배처럼 증기로 히로뽕을 흡입하는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포스코의 최대 고객이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1, 4분기 현대차는 포스코 매출의 3%를 거래해 최대 고객 지위에 올랐으며 지난 분기까지 1위였던 현대중공업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의 연비 효율이 미국 자동차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승용차와 트럭을 합친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7km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분양 열기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시는 줄고 여신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 금융기관의 총 수시는 전달에 비해 94억 원 감소한 반면 여신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672억 원 늘었습니다. 경남은행이 전국은행 최초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인출기 등 자동화기기 액정 화면에 보안 필름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보안 필름을 부착하면 정면이 아닌 측면에선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21개 주요 무인기기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X 울산역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부고속철도의 중심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역 개통 1년 6개월을 맞아 이용객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일 이용객은 11,589명으로 6개월 전보다 116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부고속철도의 주요 역인 서울과 대전, 동대구와 부산역 이용객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연계 대중교통 확대와 운행 횟수 확대, 택시요금 인하 등은 KTX 울산역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수요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어제 공연에는 JK 김동욱의 사회로 4인조 발라드 남성 그룹 노을이 출연해 그리워 등 최신 히트곡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감성적인 보컬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데이브레이크와 신인 가수 소리소, 그리고 바리톤 재상철 등이 출연해 주옥 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면서 울산 지역 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의 취업자 수는 55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5% 8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신규 채용이 늘어난 광공업이 8.8%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15.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울산 지역 6개 택시노조가 택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운행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6개 택시노조는 오는 20일 5,800여 대 전 차량의 운항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택시노조는 대중교통의 택시 포함과 택시 감차 보상, 택시요금 현실화와 LPG 부탄 가격 안정화, 그리고 택시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